예, 생산이론의 결론이죠, 사실은요. 자, 예. 생산자 균형은, 어떻게 하면 생산하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예요, 생산자 균형은요. 생산자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극대화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라는 것은, 이윤 있죠. 이윤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즉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윤을 좀 많이 낼 수 있습니까? 요걸 맥시마이즈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을 답을 해줘야죠. 비용은 가장 적게 들이면서 매출은 이렇게 많이 넓히면 이윤이 많아집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생산자에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가격, 생산한 사람들이 이 가격을 생산자가 마음대로 못 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못 정하냐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가격은 이걸 얼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가격은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한 100만 원씩 팔리는데 내가 워낙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한 대에 1000만 원이다 하고 가격을 붙여놓으면 그거 팔리겠냐고요. 안 팔릴 거네요. 그죠? 그러면 안 팔리면 그 창고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럼 핸드폰 가격이 1000만 원이냐? 아니죠. 그 나중에 창고에 오래 놔두면 나중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가격을 1000만 원이라고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가격이 아니죠. 상품의 가격은. 그거는 산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니까 쓰레기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 가격은 제로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서로 만나서 결정하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생산자 이론에서는 지금 생산자가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은 지가 마음대로 못 정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가격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 놓고 그다음 이걸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 놓냐면 대충 뭐 한 100만 원 정도 팔릴 거야 라고 가정을 해 놓고 가정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팔릴 때 많이 사가면 공급자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지면 그럼 뭐 한 120만 원 받는 거고 그다음 뭐 사는 사람이 적으면 그럼 뭐 한 80만 원 받는 거고 뭐 그래가지고 대충 한 100만 평균에서 한 100만 원은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정하에 하나면 팔릴 거야. 대충 한 100만 원에 팔릴 거야 라고 가격은 아예 주어진 것으로 딱 간주해 놓고 나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하는 거니까 나머지 수량과 비용을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1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생산량을 많이 하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산자 균형에서는요. 이윤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생산량 극대화라고요. 생산량을 많이 하면서 생산량 이것을 극대화하면서 이 비용을 최소화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질을 가만히 보면 생산량하고 비용하고 이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비용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된 상황에서 자, 이거 비용을 가장 주어진 조건으로 제약 조건이라고 보고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량을 좀 많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생산량을 가장 많게 하면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 되니까요 라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노린다는 것은 생산자 이론에서는
생산량 극대화를 노리는 거예요. 생산은 어떻게 생산되는 겁니까? 생산은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노동과 자본을 갖다가 적절히 이용해서 배합해서 만들면은 그럼 생산이 결정되죠. 대표적인 생산 함수로서 컵다그라 생산 함수가 있는데 생산은 이렇게 A, 알파, K, 베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 A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기술 계수고 노동 계수고 요거는 자본 계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거죠. 자, 노동을 많이 들이고 이 자본을 많이 들이면 생산량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동과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노동에 대한 비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비용은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동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면 노동의 양에다가 노동의 가격, 임금이죠. 임금을 갖다 곱한 것이 인건비고요. 그다음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자본에 대한 가격 이렇게 R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본 가격 또는 이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을 두 개 곱한 게 이게 물건비란 말이에요. 인건 비용과 물건 비용을 합해서 비용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총 비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용이 이런 상태로 돈이 발생을 한다고요. 자, 근데 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노동을 몇 사람 사용했으면 좋겠냐. 자본을 몇 단위 사용하는 것이 좋겠냐. 몇 억을 갖다 사용을 들이면 생산 요소를 얼마큼 쓰면 비용이 가장 적어지면서 생산은 가장 많아지겠느냐. 한 생산량 극대화를 풀어라 라는 게 생산자 균형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윤이 극대화 되지요. 돈 버는 방법을요. 그래서 생산량 극대화는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즉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풉니까?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생각은 잘 안 나고 이거 어디서 좀 보긴 봤는데 말이지 어디서 봤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똑같은 건 아닌데 기호가 좀 다르면서 소비자 이론에서 한번 잠깐 봤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여기 수량 대신에 이거 효용입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효용은 여기 XJ하고 YJ를 갖다 소비하면서 얻는 것이 효용의 극대화입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Q 대신에 U로 바꿔놓고 효용으로 바꿔놓고요. 이건 노동 대신에 XJ로 바꿔놓고요. K는 Y로 바꿔놓고 그랬죠. 그럼 여기 제약 조건은요. 이건 비용이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는 예산이라고 했었죠. 예산은 여기는 PX에다가 X, 그 다음 플러스 PY분의 Y 이런 형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XJ의 가격이지. 이게 노동이고 이게 임금이고 이게 PY가 이 자본 비용이고 이거랑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똑같죠. 이 기호만 바꿔놨죠. 그런데 거기에 XJ는 몇 개, YJ는 몇 개, 사과하고 배는 몇 개 샀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풀었었죠. 그런데 기호만 이렇게 싹 바꿔놓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것을 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지적 소유권을 갖다 이렇게 싹 바꿔드리는 그런 거고요. 논문으로 얘기하면 표절한 거죠. 그죠? 그냥 그대로 베껴 쓴 거잖아요. 그냥 쓰면은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기호를 싹 바꿔놓고 말이죠. 싹 하면 되죠. 내용은 소비자 이론의 무차별 곡선 이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기호만 틀리죠. 그래서 논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생산자 균형은 굉장히 금방 끝냅니다. 물론 좀 약간 다른 점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만 좀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논문 표절한 것 같이 이렇게 생산자의 균형하고 소비자 균형하고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생산자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 생산자가 이게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생산자 이론이에요. 생산자 이론을 누가 베껴 썼냐면 생산자가 베껴 쓴 게 아니라 소비자가 베껴 썼어요. 소비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이론이 먼저지요. 먼저인데 그걸 갖고 이거 소비자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형태로 풀리지 않느냐라 가지고 자 소비자가 이렇게 싹 바꿔라 가지고 소비자 이론, 요건 소비자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입니다라고 해놓은 거죠. 이 사람이 먼저죠. 생산자가. 그리고 소비자는 베껴 써가지고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생산자 이론이 조금 더 어려워요. 소비자보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는 이제 이런 가격이라는 변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변수가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두 개만 돼 있고 여기는 세 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생산하면 말이죠. 이건 뭐 이렇게 보면 지수함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말이야 골치 아프고 말이죠. 그죠? 좀 어렵게 보이죠. 그래서 생산자 이론은 소비자 이론보다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비자 이론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생산자보다는 쉽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건 이거지만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소비자 이론부터 먼저 쫙 나오고 쉬운 것부터 불고 어려운 것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좋지요. 가르치기도 좋고. 그 책의 챕터가 이게 먼저 태어났는데도 뒤에다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기업의 행동 이론, 또 뭐 생산자 균형 이론, 생산자 이론 이렇게 가지고 그걸로 뒤로 나타나 있고 소비자 이론은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원서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럼 원서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생산자 이론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소비자 이론이 뒤에 나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쉬운 거 가르치면서 어려운 거 이렇게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단계별로 이해하기가 좋지. 어려운 거 하다가 쉬운 거 그냥 집어먹는 것보다는 그럼 둘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책을 싹 개편해가지고 소비자 이론이 먼저 들어가게 이 생산자 이론이 뒤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원서가 있는가 하면은 원서 중에는 그래도 그냥 뭔 소리야 그냥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냥 태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챕터가 바뀌어 있다고요. 여기 있는 책, 뭐 맹쾌 뭐 이런 책들은 아마 소비자 이론이 앞에 나왔죠. 그 사람 머리가 조금 깬 사람이죠. 그죠? 아무튼 뭐 누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다는 거지만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거는 물론 이 기호가 틀리다 그거야 뭐 기호가 틀린 거고 내용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다른 점은 조금 있어요. 이게 서로 종속 관계,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는 있어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XJ, YJ라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것은 완성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이죠. 이 중에서 XJ, YJ 누가 XJ를 몇 개, YJ를 몇 개 소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게 소비자 이론이죠. 생산자 이론은 요 XJ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XJ란 말이에요. XJ 노동과 자본을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갖다가 가장 극대화하는 비용 가장 적게 들여서 생산을 많이 하는 이윤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XJ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얼마큼 들여야 되겠습니까? 비용 가장 적게 들이면서 이윤이 가장 많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XJ 이거라고요. YJ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YJ는 여기 XJ 경우, YJ 경우는 여기도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YJ 수량을 몇 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 딱 나온 거죠. 그래서 XJ가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어지고 YJ가 200개 만들어졌으면 100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렇게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량 극대화된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도 200개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것도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생산은 이 소비자 이론이 저 밑에 딱 깔려 있죠. 이 안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분해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게 제일 밑에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비용 극대화하면 XJ하고 YJ하고 ZJ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내가 소비하는 게 좋습니까? 그거로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다고요. 서로 종속 관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이게요. 위치가 이건 밑에 있고 이건 위에 있는 거죠. 저건요. 그래가지고 이 XJ, YJ, ZJ 이렇게 딱 하면 말이죠. 그 위에 있는 개념은 또 뭐냐면, 그래서 경제학의 뒤에 가보면 뭐 분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분배에 나오고, 그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XJ하고 YJ하고 이거 어떻게 봤냐면, 생산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생산하냐면,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생산의 극대화로 만들어진 XJ하고 YJ가 있는데, 이 XJ, YJ를 누가 얼마큼을 구해야겠습니까? 그건 소비자 이론이고요. 생산자 하고 소비자 이론하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게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XJ하고 YJ를 보면 여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XJ를 이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XJ하고 YJ를 갖다 구입을 하겠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XJ는 80개 구입하고요. YJ는 예를 들어서 150개 구입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요. XJ를 20개 구입하고 YJ는 이렇게 50개 구입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구입하냐? 능력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돈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구한 거예요. 이 사람도 가장 효율적으로 구했죠. 이렇게 자연 형태로 놔두면 경제학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윤이 극대화될 비용이 가장 적게 들이면서 생산을 가장 많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그런 형태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의 가장 효율성을 살리면서 아주 낭비가 없도록 전부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분배를 딱 보면 말이죠.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되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돈 적은 사람이 적게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세상에 이친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한 20%만 소비하는 사람이 인구가 90%의 인구가 100명 중에 90명은 20%만 소비를 한다고요. 10명이 80%를 갖다가 소비를 한다고요. 갖고 있다고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난하게 그렇게 사 있다고요. 그럼 이런 형태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형태가 딱 나와가지고 분배가 잘못되었다 그러죠. 있는 사람은 분배가 잘못됐다 그러지는 않죠. 없는 사람들이 아니 난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큰데 저 사람은 말이죠 아버지가 말이죠 왕이고 귀족이고 말이죠 물려준 게 많아 능력이 많잖아.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원리죠. 근데 적은 사람은 억울하거든요.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말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서민이고 왜 청껏들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느냐.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주변에 보면 괜찮은데 위를 쳐다보니까 그렇죠. 근데 위를 쳐다보니까 몇 사람이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분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만이 많다고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자기가 딱 갖고 있는데 자기 처지에 딱 맞는데 위에 쳐다보니까 적은 사람은 이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소위 말해서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이죠. 조상을 잘 만나서 잘 많이 물려받아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재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80%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90명이 지금 20%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적죠. 이 사람은요. 10사람이 만약에 80개를 갖고 있다면 한 사람당 8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0.1개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죠?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갖고 능력 없는 사람이 적게 갖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 많이 가지면요. 그건 불공정한 사회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머릿수는 많아요. 불만도 많지만 이 머릿수는 많고 이건요,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적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것을 많은 사람 것을 뺏어오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려면 지금 불공평하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하고 상관없이 저지간은 결과로 보면 누구는 많이 가가지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왜 서민이냐? 저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럼 잘 태어나든가. 근데 잘 못 태어났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서민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은 생기는데 이 불만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다고요. 이게 세상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불공평한 사람을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뒤집어 엎어야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걸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가져와야지요 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 걸 가져오려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힘이 많아요. 그전부터 갖고 있는 게 많고 또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막 수많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있고요. 왕, 귀족들 이런 사람들 먼저 신하들도 많고 그다음 그런 사람 다 돈 들여가면서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딱 힘주고 있죠. 이 사회를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으려면 그냥 안 뒤집어 그냥 안 물러난다고요. 이거 좀 주세요. 너 당신 많으니까 먹다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할 이 사람이 용기가 안 생겨요. 했다간 귀싸대기 맞죠. 이 천한 것들 해가면서 말이지. 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힘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뭉쳐서 확 밟아버리자라는 그런 거예요. 이 사회를 확 뒤집어 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혁명이 공산혁명이라고 말해요. 공산. 서로 재산을 갖다 공동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분배의 문제래 가지고.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 머릿수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없고 머릿수는 많은 그런 게 뭐냐면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라고요. 도시에는요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칼 막스는 그랬죠. 노동자 농민이요 일어나라 이게 일어나서 붕괴하자 이게 다 확 무너뜨려 버리자는 거예요. 누굴 타도하자는 거냐? 부르주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도하자는 거죠. 그냥 내달라면 안 주니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강제로 뺏어버리자는 거죠. 우리는 무기는 없지만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막 사람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생포하면 이거는 못 쓰죠. 왜냐면 머리에 먹물 좀 끼고 말이죠. 좀 알고 말이죠. 옛날부터 귀족으로 있던 사람들은요. 이거 너 이제 다 뺏어가지고 평민으로 살아. 이 사람 평민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자꾸 복수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가만두면 안 되죠. 확 뒤집어 푼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총사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도 보면 왕정을 확 무너뜨리고 싹 죽여버리죠. 공산주의 혁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초를 갖다 둔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란 말이에요. 칼 막스는 경제학자예요. 이렇게
경제학을 쭉 공부하다가 위에 끌고 가서 이거 원래 이게 효율성인데 인생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 사람 말이지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 공평한 면도 있어야 되거든. 공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균등의 평등이 아니라 하여튼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갖고 적은 사람이 적게 갖고 그게 평등인 것 같지만 네가 한번 없어봐라 그게 평등이라고 하는가. 그건 평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등은 뭐냐면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려면 어떡하냐. 보다시피 달라 그렇게 하면 안 주니까 없자. 그러니까 붕괴하라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방법을. 그런 과격한 경제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 논리를 갖고 이제 소련에서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냥 혁명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하는 거예요. 그냥 확 뒤집어 퍼가지고 말이죠. 다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왕조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 이뤄놓는 게 그러니까 사생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학 속에 이 사상이 뒤에 어떻게 이루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들어온다고요. 이 이외에 여기 보면 여기 생산자 이론이 밑에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이론이 위에 있고 그 위에는 그 위에 누가 얼마큼 보냐 분배 이론이 여기 따라가는데 이 분배를 어떻게 평등하게 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라는 게 그래서 탄생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론은 좋지요. 적은 사람들 거 뺏어다가 이렇게 전부 다 뺏어다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사상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제되고 돈 버는데 이거 조금만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조금만 희생하면 이 많은 90%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런 일을 한다 하면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결과는 어떻냐? 결과는 이렇게 평등하게 돼요. 이게 막 공산주의에서는요. 평등하게 되는데 평등한 게 된 게 이 평등해 놓으면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100만 원,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도 100만 원, 일 안 하는 사람도 월급 100만 원. 그럼 내가 뭐하러 일을 해요? 안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생산을 안 하는 형태로 빈둥빈둥 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다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중산층으로 다 살고 싶었는데 결과로 이론은 중산층으로 살기로 되어 있는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다 가난한 걸로 평등해 버린 거예요. 너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니까 어때? 라는 거예요. 평등하지? 예. 낙원이지? 네. 아무도 더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 공산주의의 그 리더,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로 삽니다. 왜? 이걸 이뤄놨으니까. 이게 새로운 계급이 딸깍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공산당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있는 사람, 이 사람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왜? 이거 한번 이렇게 확 뒤집어 보는데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확 뒤집어 엎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래서 내가 한번 뒤집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어진다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룹니다. 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근간을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강력하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도자들이에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요, 그죠? 북한
북한 김일성 그 부자 그 사람들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는요 다 가난해요. 이게 천국이냐 이거예요. 아 물론 김일성이나 뭐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지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뭐 천국이지 뭐 다 너 못 살고 나 못 살고 다 똑같은데 평등하죠. 근데 이거 보면 화가 난다고. 그거를 굉장히 억압하게끔 만들어 놓다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저절로 붕괴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절로 붕괴 안 되게끔 강력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실제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게 다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쫙 밑으로. 왜? 해보니까 이론에 의하면 다 중산층이 되어 있는데 결과로 보니까 이게 다 밑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적이다 이거예요. 뭔가 어딘지 모르지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한 사회 이거 너무 불평등한 사회도 문제지만 완전 평등한 사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은 완전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한번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죠. 영혼도 죽은 사람도 먹나? 그래요. 먹고 다 울려요. 할 게 없죠. 그죠?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한다고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해요. 아무 그 희망, 비전이 이런 것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자살해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죽은 사람을 또 죽어? 그럼 뭐 어떻게 죽어요? 천국은 좋은 건가? 글쎄, 자살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글쎄 진짜 그럴까? 내가 안 죽어봐서 몰라요. 요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 갔다 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아 그게 아니고요 하고 어떤 상황인지. 근데 이런 상태로 가면 천국 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을 그렇게 비난하면 말이지. 어? 아무튼 그건 뭐 종교적인 문제고 이 사회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멸망하게 되고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그런 형태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반성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 이거 상당히 안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확 뒤집어 펴가지고 이런 형태 공산주의로 가니까 자본주의도 반성하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로 바꿔버립니다. 수정자본주의. 그럼 뭘 수정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갖다 이게 왕창 이렇게 끄집어들이는 거, 그건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못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등하게는 못해도 이거는 좀 많이 끄집어내서 세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많이 끄집어내서 이 사람한테 주자라는 분배 원리. 그리고 여기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진짜 못 사는 사람 있잖아. 못 사는 사람 중에 아주 못 사람서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죽을 거니까 이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 주자. 이 돈 걷어서 국가가 보호해 주자. 그러면 아예 정말 죽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 주고, 그 다음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좀 많이 걷어가지고 돈을,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약간 평화스럽게 그렇게 만들자. 자본주의를 그런 형태로 바꿔놓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닌데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방향을, 아주 분배에 악화되는 방향을 좀 막았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지요. 공산주의는요, 해보니까 다 못 살더라. 결론이 나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었더니 이건 아니다. 다시 뒤집어 엎자 그래.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멸망을 거의 하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북한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살아있죠.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왜요? 공산주의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르주아라고 말해요.
왕조 같은 거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물려 많이 받는 사람 이런 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후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딱 이러냐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처단을 한다고요. 이 나쁜 놈들 해가지고. 그죠? 근데 북한은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요. 지네가 김일성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과 같이 말이죠. 세습해요. 공산주의에서 세습하는 공산국가는 없어요. 왕세자 그 밑에 손자 이렇게 세습하는 나라는 없어요. 중국, 소련, 아니 모택동이 그 아들한테 뭐 물려줘요? 권력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다고 우리는 공산주의다. 그럼 공산주의 창피해요.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지요. 그건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표방한 그 사입이 있죠. 그래서 그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도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한 적고 자기네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뭐냐면 조선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지요. 되게 이렇게 이름이 긴 것들이 보면 짝퉁이 많아요. 얘네는요, 이름이 우리는 한국이죠. 얘는 조선이에요. 조선,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제2기의 조선이 됐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거, 조선. 딱 붙여놨잖아요. 조선. 우리 이시조선에 하나 있잖아요. 이성계가 일으켜 놓은 거, 그죠? 조선시대 배웠잖아요. 그거는 왕조로서, 그건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선이죠. 저희 할아버지 빨리 되는 거죠. 저도 왕족이거든요. 뭐 왕족이라기보다 뭐 격가지지. 그래요. 이씨가 정통으로 쭉 해가지고 이 조선을 갖다 이끌었어요. 그러고 나서 망했죠. 지금은 북한은요. 지금 김씨 조선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형태로 지금 김씨로 내려가요. 그죠? 같은 조선인데 성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왕조 정치지. 뭐가 틀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보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뭐가 국민이 주인이냐. 김정은 마음대로지. 김정은이 국민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 김정은 국민이 하나지만 그 사람이 주인이죠. 나머지 국민들은요. 그건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것들이 꼭 보면 이렇게 이름을 떡 써요. 민주주의라고. 인민, 국민들을 위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공화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공통으로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실제는 엉뚱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들이 보면 이렇게 이름을 우리는 원조입니다,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장충동 근처에 이렇게 보면 족발집에 가면 원조 족발, 원조 뭐 행당동에도 원조 행당동 막 써 있는데 이게 원조라고 써 있는 것은 원조가 아니에요. 원조는요 처음서부터 자 내가 행당동에 지금 떡볶이 집을 갖다 원조로 딱 하는 사람은 우리는 행당동 그 떡볶이 할머니 집 원조하고 딱 원조 붙일 필요가 없어요. 처음서부터는 뭐 원조는 못 필요해요. 원조는요 간판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꼭 가짜들이 보면 여기가 원조, 여기다가 좀 더 가짜 같은 건 진짜 원조, 오리지널 원조, 뭐 이게 가짜예요. 그죠?